온타리오주 정부가 1,86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가을 발표 이후 새로 추가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온주 정부는 백신 예산에 10억 달러, 역학조사와 진단검사에 23억 달러, 병원 예산으로 18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향후 4년 동안 장기요양원 침상 2만 161개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취약 자녀를 둔 가정엔 이전보다 2배 늘려 지원합니다. 취약 아동이 있는 가정엔 자녀당 400달러씩, 장애 아동을 둔 가정엔 500달러가 한 차례 지원됩니다. 유아 유치원에 대한 세금 공제도 추가됐는데 다만 언제 지급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은 학부모 지원 이외에 교육 관련 예산은 전무하다며 공립학교 개선에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엔 10,000달러에서 최대 20,000달러까지 지원해주며 이전에 지원받은 업체는 자동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관광업계도 향후 4년 동안 4억 달러를 투입하는데 이 중엔 온주 내 여행 경비에 20% 공제 항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자영업협회는 세탁업과 식당, 공급업체 등 수많은 자영업체들이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정부에 개선책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각 지자체에 10억 달러를 배정하고 직업훈련 비용은 최대 50%까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처럼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적자 폭도 사상 최대로 커졌습니다. 올해 331억 달러 적자가 예상된다는 정부는 경제가 최상의 상황으로 나아진다면 2027년에서 2028년엔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민당은 3차 유행에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근로자를 위한 유급 병가가 없고 병원 지원금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2단계 접종 허용 대상은 약 900만 명입니다. 4월에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핫스팟과 확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거주민이 접종 대상입니다. 이외 지역은 60세 이상이 대상으로 74세부터 순차적으로 연령을 낮추고 50대는 5월부터 예약받을 예정입니다. 기저질환자도 4월부터 예약이 가능한데 최우선은 장기 이식 수술 환자와 호흡기 손상이 우려되는 신경질환자, 혈액암 환자 및 신장질환자와 간병인입니다. 면역질환자와 발달장애, 뇌졸중과 당뇨, 이외의 호흡기 질환자 순으로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6월부터는 필수 근로자들이 접종 허용 대상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기저질환자와 만성질환자의 백신 접종 예약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시니어에 대한 접종 예약이 일찍 끝난 덕분인데 감염력이 높고 위험한 질환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로부터 서신을 받게 되며 4월 15일까지 정부 서신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콜센터에 연락하고 명단에 없는 경우는 가정이나 전담 간호사에게 자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저질환자는 접종소에 갈 때 서신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넬리신 연방 하원의원이 애틀랜타 총격 사건을 규탄하며 인종차별을 비난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피해를 지켜봐야 했다는 신 의원은 교사 재직 당시에는 동료의 인종차별 발언을 목격했고 음악가일 때는 듣기보다 눈으로 판단하는 차별을 경험해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이런 혐오 범죄를 없애기 위해 모두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헌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도 소수 민족에 대한 무자비한 침해 행위를 규탄한다며 고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아시아 커뮤니티와 연대해 폭력을 종식시킬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아시아인 혐오 규탄 시위가 전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비영리 단체인 ACEA가 주최하는 이번 규탄 시위는 오는 일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밴쿠버 아트갤러리 플라자와 코키틀람 타운센터 파크, 오카나간 이외 알버타주 캘거리 시청에서 진행됩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는 4월 초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시위 주최 측은
안전하고 평화적으로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참석자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부탁했습니다. 한편 캐나다에서 인종 혐오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BC주는 인종차별금지법 도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버나비 공원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된 사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0대 포함 용의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뉴 웨스트민스터에 사는 49세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로 21세 남성과 15세 미성년자 1명을 붙잡아 1급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아는 사이이며 다만 자세한 관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17일 밤 여성을 자택에서 살해한 뒤 18일 새벽 버나비 파크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최근 필리핀에서 이민 와 밴쿠버의 한 식료품점에서 일해왔으며 지역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갱단이나 마약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와 한국을 오가는 에어 캐나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BC 질병관리센터에 따르면 10일 밴쿠버에서 출발해 서울에 도착한 에어 캐나다 63편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며 바이러스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좌석은 19열에서 25열사입니다. 이어 17일 밴쿠버를 출발해 서울에 도착한 에어 캐나다 63편에서도 환자가 나왔으며 이보다 앞서 13일엔 서울에서 출발해 밴쿠버에 도착한 에어 캐나다 26편에서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이들 두 편의 경우 바이러스 노출 가능 좌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2세 여아 사망과 관련해 살인사건 전담팀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여아는 지난 19일 심한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도착했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여아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았고 이날 누가 어느 병원으로 여아를 데려왔는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여아의 사인이 둔기에 의한 외상이라며 사고사가 아닌 살인으로 간주하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내보내 혈전을 투여하라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여전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지지한다며 아직까지 국내에서 혈전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었지만 유럽에서 소수가 신고되는 만큼 백신 레벨에 매우 드물게 낮은 수준의 혈소판과 동반된 혈전이 보고됐다는 문구를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과 각주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통해 얻는 이익이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고 강조하며 접종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조사 정확성 의문 제기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오늘 최신 자료를 다시 발표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유증상 감염을 막는 데는 앞서 발표한 79%보다 낮은 76%의 효능을 보였고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효과는 100%였다고 기존 발표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65세 이상엔 85%의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 이어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알버타주에서도 각각 716명과 692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며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2월 중순 이후 2,000명대로 감소했던 일일 환자 수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다시 증가하면서 지금까지 전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95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어제까지 22,759명이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면 캐나다의 누적 확진자 수는 23번째, 사망자 수도 22번째로 많았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억 2,560만여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276만여 명이 사망했으며 확진자 수로 보면 미국과 브라질, 인도, 러시아,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순입니다.